네, 47문제 선생님 드린 자료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수도를 개경 또는 송악이라 부르죠. 개성도 같은 말이죠. 개성, 개경, 송악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철원에서 이제 고려 만들었으나 그 다음 해에 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할게요. 동그라미. 자, 그리고 최승로는 신무 28조를 올려. 여기까진 맞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이 말이 틀렸죠. 불교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불교가 아니라 유교를 중심으로 유학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X입니다. 최승로를 썼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최승로 썼던 왕 중요한 왕이었죠. 성종. 자, 3번 볼게요. 고려는 여진의 침략을 격퇴하고 자주성을 유지하였다. 여진이 아니었죠. 여진하고는 싸우지 않았지요. 왜? 여진이 왔을 때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자겸이라는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전쟁을 피했죠. 그래서 바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진하고는 전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가 건국 이후에 줄기차게 싸웠던 민족은 여진이 아니라 뭐였죠? 그죠? 거란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표적인 사람 뭐 서희 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X로 할게요. 4번 광종은 유교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 등용을 위해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맞죠? 광종이 후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다. 맞는 말이네요. 다음 5번 고려의 중앙관서, 굉장히 제가 나름 정성을 들여서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죠. 고려 중앙관서 중에 하위, 그 아래에 있는 기구로 육부를 두어서 정책을 집행했다. 실제로 일을 했던, 발로 뛰었던 집행 부서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제가 따로 교과서를 좀 따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110페이지인데 제가 이 부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110페이지에서 고려 중앙정치제도에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있었는데, 상서성이 이제 꼬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상서성 밑에 6개의 부, 그래서 실제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발로 뛰는 부서를 달고 있었던 게 상서성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상서성 꼭 기억해 두시고 110페이지 한번 다시 보세요. 110쪽.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6번. 고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방 문제를 논했다 해서 이 기구 이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왠지 기구에서 병사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말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 답은 뭘까요? 그죠? 6번의 답은 도병마사죠. 한번 써볼까요? 도병마사. 알겠죠? 도병마사. 도병마사. 다시 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7번. 고려시대에 지방관이 따로 파견되지 않고 파견되었던 현을 우리가 주현이라 했죠. 파견되었던 현을 주현이라 하는데, 이 현은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고 파견이 된 주현에 묶여가지고 통치를 같이 받았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그죠? 이건 속현이라고 했었죠. 속해 있는 현. 그래서 속현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속현. 조선에 가면 뭐 속현 이런 게 사라지고 조선은 지방에 모두 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8번.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쪽 방향에다가 경계에다 쌓은 성곽 이름은 뭐였죠? 그죠? 천리장성이었죠. 천리장성. 윤관 나왔네요. 9번. 윤관이 여진족 정벌을 위해서, 여진족 말 타고 다니니까 말 타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게 뭐였죠? 그죠? 별무반이었죠. 별무반. 10번. 왕족이나 공신의 자손, 고위 관리의 자제는 자식이란 뜻이죠. 시험 없이, 즉 과거 안 보고 관리가 되는 제도, 조상님의 음덕을 누렸다 해서 우리가 이걸 음서제도라고 했습니다. 음서. 그죠? 11번. 예성강 어귀에 위치한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 지도로도 나왔었죠. 아주 유명합니다. 병란도.
병란도 1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지도 있어요. 12번 볼까요? 이자겸은 서경 세력을 대표하는 게 아니죠. 이자겸은 이전에 이미 묘청의 서경천도 이전에 난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자겸이 아니고 묘청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묘청이 서경을 대표한다면 반대편엔 누가 있었을까요? 그죠? 개경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김부식이 있었죠. 삼국사기에 있었던 김부식. 그러니까 답은 X. 자, 13번 최충헌도 중요하죠. 최충헌, 최씨 무신정권에서 최씨 세력이었고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 교정도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답은 맞습니다. 자, 14번 공주 명학소, 향, 부곡, 소, 고려의 특징적인 지방행정구역이었죠. 자, 여기에서 만적이 주민은 뭐난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만적은 개경이에요. 개경이고 공주 명학소에서는 그 유명한 망이 망소의 난이었죠. 그러니까 X입니다. 망이 망소의 난이겠죠. 15번 몽골과의 강화를 계기로 고려는 쌍성 총관부 지역 영토를 회복했다. 이거 말이 아예 안 맞죠. 쌍성 총관부 지역을 회복했던 사람은 어떤 왕의 개혁이었을까요? 그죠. 공민왕이 등장해서 공민왕이 땅을 다시 수복했었죠. 다시 이제 찾았었죠. 16번 고려말 신진사대부는 주로 과거를 통해 그죠. 이 사람들은 성리학적인 유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었죠. 17번 의천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맞습니다. 자, 무신정권 시기 대표적인 무신 집권자는 그 유명한 그렇죠. 이의민 천민 출신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무신정권 시기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그렇죠. 만적의 난이죠.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했던. 다음 팔만대장경은 그렇죠. 몽골과의 항쟁 도중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부식 아까도 나왔어요.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누구였어요? 그죠? 삼국유사는 스님 이련 스님이었죠. 자, 신돈 나왔으면 당연히 공민왕이겠네요. 그죠? 적극적인 원에 반대하는 자주 개혁을 추진했죠. 23번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는 새로운 토지제도 무슨 법? 그렇지. 과점법. 과점법은 사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정립이 됐죠. 그죠? 자, 조선 성종 때는 조선의 기본 법전 하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그렇지.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육전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랬죠. 세종 때에는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너무 쉽네요. 그죠? 훈민정음.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훈민정음. 26번 정말 중요하죠.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그렇죠. 홍문관. 하나, 둘, 셋 해서 이건 3사라고 했고 이들의 기능은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의 언론기관들이 하는 거라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시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하려고 또 궁금한 건 자기들이 파기도 하잖아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 언론 기능 담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최고의 통치기구 가장 높은 세정승이 있었던 곳이죠. 바로 정치에 대한 최고봉 의정부입니다. 성균관 학교인 아시죠? 자, 조선 전기에는 4대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명입니다. 명나라를 섬긴다. 큰 나라를 섬긴다. 일본이나 여진 이런 쪽은 우리가 뭐라 했죠? 친하다. 친분을 쌓는다. 그렇죠. 교린이라 그랬죠. 4대 교린이 기본이었습니다. 동양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상식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세종이 무엇을 설치해서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켰다? 집현전. 아시죠? 집현전. 여기까지 쉽게 풀었기를 바래요.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31번.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 누구를 보내서 수령을 감독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지방을 관리하는 지방관이 잘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사라고 했습니다. 관찰사. 조선 전기에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이용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향약, 집성망.
이제 뭐 중국계 아니고 우리 땅에서 나는 걸로 해서 일반 백성들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향약 집성방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종 이방원 나왔네요. 왕자의 난을 통해 그렇죠.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올랐습니다. 세종은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나요? 아니죠. 집현전과 경연 모두 세종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X입니다. 폐지한 게 아니고 설치하고 강조했던 거죠. 35번. 조선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국소가 남아있었나요? 아니죠. 고려시대까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모두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36번. 성종 때 정계에 진출한 사림, 선비의 숲, 사림은 주로 어디에 배치됐다고 했죠? 그죠? 훈구 세력하고 맞받아치려면 아까 나왔던 그죠? 3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3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사헌부, 또 사간원, 홍문관. 중요하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들의 기능은 무슨 기능? 그렇죠. 언론 기능. 자, 주세봉 사람 이름이죠.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은 이황이 건의해서 당시 왕에게서 현판을 받아내죠.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소수라는 이름, 간판, 현판을 받아냅니다. 최초의 무슨 서원이라 하죠? 그렇죠. 간판 받은 서원, 현판 받은 서원, 사액서원이라 합니다. 사액서원. 사림은 유교 덕목에 따라 백성의 풍속을 교화하고 바르게 가르친다. 바르게 되게 한다. 이런 뜻이 교화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급했지요? 그죠? 향촌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 향약을 보급합니다.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이 바로 서원 그리고 이 향약이었죠. 서원과 향약 덕에 사림이 지방에서 건재할 수 있었다. 39번 너무 유명한 사람 임진왜란 때 위인이죠. 이순신 장군이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으로 서쪽과 남쪽 서해 남해의 제해권 제압한다. 바다를 제압하는 거. 이 제해권 장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40번 임진왜란 이후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과 일본 국교가 체결되고 여기서 막부 중에 중요한 막부 에도 막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의 일본의 도쿄가 에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 요청으로 국교가 체결되고 신뢰가 통한다. 그래서 통신사가 파견된 거 맞습니까? 네, 맞죠. 41번 광해군은 서인이 아니죠? 누구죠? 그죠? 북인이죠. 북인. 광해군 하면 북인이고 광해군이 이제 몰락하면서 북인도 같이 몰락했다. 42번 인조와 서인의 친명배급 맞죠? 이제 광해군을 몰아냈던 게 동생이었던 인조였죠.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때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던 중요한 이제 나름의 명분이었던 게 바로 폐모살제. 뭐 불효를 저질렀다, 동생을 죽였다, 영창대군을 죽였다, 뭐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그거였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광해군이 명과 청 사이에서 가운데서 중립 외교를 펼쳐서 전쟁을 방지했었죠. 조선에서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인조가 왕이 되면서 청나라에 완전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금나라는 배척하고 명나라는 친하게 지낸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명나라는 이제 지는 해, 금은 즉 여진족은 뜨는 해였죠. 결국에는 이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를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여진과 전쟁을 하게 되죠. 즉 후금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자 볼게요.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론이 대두되었고 맞죠. 북벌론이라는 것은 북쪽을 정벌하자는 뜻이죠. 즉 소현세제 사후에 이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면서 효종 때는 북벌론이 굉장히 이제 드세게 일어났던 때죠. 근데 실제로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볼게요. 자 이제 객관식이죠. 보시면 가식이 찾아볼까요?
훈요 10조를 지어 라고 되어 있어요. 훈요 10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의 이야기죠. 그죠? 고려 태조 왕건이면은 다음 신 최승로 신무 28조.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고려의 누구겠습니까? 그죠? 성종이겠죠.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가는 왕이라면은 중간에 들어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그죠? 광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광종이 딱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뭐 이런 식으로 안에 더 다른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상에서는 중요한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광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종하면 반드시 알아놔야 될 게 뭐 있었죠? 그죠? 이미 나왔죠. 과거제 했던 거. 그리고 연호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명한 거 있죠. 몇 번? 3번. 노비안건법. 노비가 진짜 제대로 원래 노비가 맞냐 살펴봐서 검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짜 노비가 아니었는데 억지로 노비를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삼은 나쁜 사람, 즉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 문벌 귀족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다시 노비를 양민으로 돌려놓겠다. 노비라는 것은 경제력, 자신의 이제 경제력을 뜻하기 때문에 귀족 입장에서는 노비를 뺏기 싫겠죠. 근데 이제 왕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세력을 잡아야지만 왕의 권한이 강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비안건법이 굉장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력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국가의 경제력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억지로 노비가 됐던 사람이 풀려났다, 양민이 됐다 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노비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민이 된 이후에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경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 자, 다음 45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서경 하면 당연히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될 게 뭐죠? 그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이 사람 묘청이겠죠? 묘청의 서경으로 천도, 옮길 천도읍도, 도읍을 옮깁시다 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결국은 잘 안 됐죠. 왕이 뭔가 좀 괜찮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잘 안 됐어요. 시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시기를 찾는 문제잖아요. 근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시기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후삼국 통일, 그죠? 거란이 3번이나 쳐들어왔는데 잘 막아냈어요. 그죠? 그런데 이자겸이라는 척준경 이자겸을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나는 진압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바로 여기 가에 들어갈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전에 고려의 그 전기 모습인 문벌 귀족의 고려 사회의 문제점, 잘못된 점, 모순점들을 보여주는 큰 2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적어도 무신정변 이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순서대로 해볼까요? 조선이 건국되는 거. 조선 건국 연도 정도는 기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392, 14세기 후반이죠. 그죠? 자, 먼저 가 보시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 돌릴 회, 군대를 돌려서 정권을 장악하고 최영을 정리하고 막 그랬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돌아온 이후에 군사력 이외의 경제력도 이제 잡게 되죠. 그때 과점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죠. 즉 고려의 권문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전부 다 몰수해서 새롭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런 과정. 과점법을 제정해 토지대로 개혁했죠. 이거 먼저 하죠. 그 다음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경복궁 건설. 3번.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어려웠죠? 이거 잘 풀었나요? 사화 문제는 따로따로 나와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이 객관식 자료는 한국사 능력시험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고 사료들도 다 아주 고급져요. 그래서 꼭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1번 가 보시면 47번에 가 보시면 벌써 답이 나와 버렸어요. 보시면 갑자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년에 있었던 일 무슨 사화? 그렇죠. 갑자사화를 말하겠네요.
갑자사화 내용을 보니까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이 당시 임금은 당연히 연산군을 뜻하겠네요. 그죠?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아버지였던, 즉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의 이제 부인이죠. 근데 그 패비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이제 스크래치를 내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고를 쳤던 그 일입니다. 네, 갑자사화. 그리고 나를 볼게요. 나에선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네. 김종직의 조의제문. 교과서에도 있죠. 그죠? 세조,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죽인 사건을 비유해서 의제가 죽은 거를 가슴 아파하며 썼던 글. 이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최초의 사화가 벌어지죠. 그게 바로 무슨 사화였죠? 그죠? 무오사화였죠. 무오는 있었던. 이게 첫 번째 사화여야 돼요. 그죠? 그다음 다. 대윤이니 소윤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연산군 이후에 연산군이 이제 결국 쫓겨난 거 다 아시죠? 쫓겨나서 그 다음 왕이 중종이죠. 사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중종이 반정으로 왕이 된 이후에 중종이 여러 그 후궁들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정 세력이 자신의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자꾸 후궁들을 들여보내죠. 근데 중종의 자식 중에 2명의 왕이 배출이 되죠. 근데 그 다음 왕이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 근데 인종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고 동생이었던 명종에게 이제 왕이 넘어가는데 인종의 어머니하고 명종의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중종의 아들이긴 합니다. 둘 다 중종의 아들인데 부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인종의 어머니도 윤씨예요. 그리고 명종의 어머니, 동생이었던 명종의 어머니도 윤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형이잖아요. 인종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대윤이라고 부릅니다. 대윤 집안. 여기는 그렇죠. 소윤 집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형네 집이었던 즉 어머니가 윤씨였는데 먼저 왕이 된 인종 이후에 이 대윤과 소윤 이 집안 싸움 이게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화가 벌어집니다. 이게 윤원형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사화를 뭐라 하죠? 을사사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인종의 어머니 즉 대윤 쪽의 어머니는 이제 사망한 이후였고 명종의 어머니는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종 내 외가 쪽 친척이 바로 윤원형이었거든요. 자,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을사사화 마지막 사화라 했잖아요. 그래서 을사사화 이후에는 더 이상 훈구는 없다. 살인만 남아있다. 얘기했었습니다. 라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조광조죠. 조광조 이름 하나로 이제 끝났죠. 조광조 하면 무슨 사화? 그죠? 기묘사화죠. 기묘사화. 현량과 진짜 중요하잖아요. 현명하고 좋고 한마디로 시험 안 보고 뭘 통해서 관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죠? 그죠? 추천을 통해서 관직을 줬던 거. 순서대로 해볼까요? 순서대로 해보신다면 일단은 무오사화가 제일 먼저잖아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러니까 무오가 1번, 갑자 여기 있네요. 기묘 3번, 을사 4번. 답은 몇 번? 그죠? 나가라다. 여기 3번입니다. 풀만 했습니까, 여러분?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될 때는 선생님 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대비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도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따로 자료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할 건데 간단하게라도 수업을 교과서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도 보시고 영상을 꼭 보시고 교과서에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 오셔야 할 겁니다. 힘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고생하셨어요.